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장 마감 상승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좀 녹화를 했는데, 왜 그런지 화면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왜 화면이 안 나왔지? 아무튼 오늘 지수는, 금요일이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도 좀 쐈고 했는데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000포인트랑 950포인트를 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향은 좀 반대였죠. 코스피는 원래 계속 개인들만 사고 외인 기관들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제 팔고, 근데 반대로 나왔어요. 코스피는 개인이 팔고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이렇게 좀 그런 양상이었고,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을 좀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 발표가 나오고 4월에는 좀 실적 좋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좀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승 종목 좀 보면은 또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피닉스 소재가 또 이제 새로 등장을 했죠. 보시면 이게 굉장히 끼가 많은 뭐 테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별세 했을 때도 많이 올랐고요. 홍라희 여사님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올랐고, 이번에 또 윤석열 관련된 종목까지 엮여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보강산업도 상한가를 갔는데, 얘도 이제 시멘트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뭐 정부 정책주, 뭐 부동산 대책, 뭐 이런 내용일 수 있겠으나, 윤석열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인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휴니드가 또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원래 이게 좀 방산주의 느낌이 좀 강했던, 혹은 UAM 관련된 테마로도 좀 있는 그런 기업인데, 빅텍하고 스페코는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방산으로 간 건 아니고 UAM 관련된 종목, 뭐 네온테크나 베셀 같은 것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윤석열 테마주로 올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또 깨끗한 나라 어저께 상한가 같던 거 많이 올랐어요. 또 오늘도 어제 신규, 그리고 과거부터 강했던 뭐 덕성 많이 올랐고, 이제 부방은 좀 대장질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이 됐고, 그렇게 해서 원래 장 초반에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뭐 5%에서 7%씩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신규주, 이런 뭐 깨끗한 나라나 소리바다도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상한가 좀 밀렸지만 오늘도 상승 나왔고, 이런 거, 그리고 FN 가이드 조금씩 꾸역꾸역 오르고 있고요. 신규주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고, 성보화학이랑 한일화학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하락할 때 얘는 빨간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대선이 뭐 1년가량 남았지만 뭐 그때까지 계속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올 상반기 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좀 올랐고요. 그리고 물류 운송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태웅로직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이집트 수에즈에 화물선이 좌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웅로직스가 그런 비슷한 내용, 뭐 해운 물류 대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한솔로지스틱스랑 많이는 안 올랐지만, 얘는 이제 뭐 마켓컬리, 티몬, 뭐 쿠팡 뭐 이런 데로 좀 반응 나왔던 물류 회사죠. 그리고 인터지스, 이 종목도 살짝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녹화할 때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태운로직스가 수에즈 운하에 좌초된 화물선이 처리가 다음 주까지 안 된다면 이게 또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솔로직스나 인터지스도
관심 종목 스웨즈운하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게 이그젝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급은 되게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관련된 종목이다 이런 언급이 계속 됐는데 잘 못 올랐죠. 오르다 말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9월 1월 많이 못 하는데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애니능류라고 아이크래프트를 계속 유심히 본 것도 비슷한 거였어요. 아이크래프트 물론 이그젝스가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얘도 이렇게 윤석열 관련 종목 이날 올랐거든요. 거의 20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그젝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이 정도면 부각을 이제 받은 거 아닌가,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 쪽은 태용로직스 상한가 같다. 물류 관련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수 추천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반응 나오면 좀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미원그룹, 미원홀딩스죠. 미원그룹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더블 갔어요. 홀딩스는. 또 뭐 있죠? 미원화학, 미원상사, 미원SC. 다 이제 그 기울기만 좀 다를 뿐이지 다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그거더라고요.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한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미원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연간에 뭐 영업이익이 한 100억도 안 나오는데 218억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돈 엄청 많죠. 재무 훌륭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룹사가 많이 올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고, 효성 TNC 이것도 되게 회사 분할 잘했던 그런 걸로 대부분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 봐요. 효성 그룹 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ITX 제외하고 TNC가 가장 오르고, 아무튼 이런 내용처럼 그룹사 전체가 좀 오르는 분위기라서 한번 언급을 그냥 드려봤고요. 왜냐면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미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룹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거를 예의주시해서 좀 학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에즈 운하에서 좀 화물선 자초된 것 때문에, 또 안 그래도 그 해운 뭐 운송업 관련된 기업들이 안 그래도 좋은데 HMM 계속 오르잖아요. 더 여기에 이제 좀 플러스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이 더 강하게 붙기 시작을 했죠. 페노션, 대한해운, KSS 해운 오늘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그 2조 8천억 거의 3조 규모의 좀 선박 건조 그 잭팟을 터뜨려서 그 조선주랑 선박 뭐 기자재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중공업 자체도 좀 올랐고요. 6%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시총이 4조가 넘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10%씩만 오르죠.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도, KSP, 인화전공.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주나 선박 뭐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물류 뭐 태용로직스나 뭐 그 해상운송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좋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계속 좋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중에 20%까지 오르길래 와 진짜 힘 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장담 못하겠지만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30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자를 지속하던 회사가 쿠키런 킹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1300억이 나올, 그러니까 과연 흥행 인기가 올해 내내 유효할까? 그러니까 상반기 1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가을 겨울까지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특히 모바일 게임은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도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니지나 뭐 특정 게임 상위권 항상 있는 그런 게임 아니면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깊게 파지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1300억까지 과연 나올 것인가, 모바일 게임으로.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어차피 못 사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어떻게 사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게임주들은 그래도 좋았죠. 오늘 오른 게 또 위메이드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위메이드 좀 좋았고, 베스파 많이 좋았고, 뭐 이런 것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은 이제 STX 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랑 연료전지 쪽으로 물적 분할을 한다는 내용하고, 플러스 이제 조선주잖아요. 거기다 이제 더해져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STX 엔진이 얘도 많이 올랐어요. 얘는 상한가 가까이 갔던 거 다 반납했는데 다시 올랐죠.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게임주 중에 이제 베스파,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 히트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있고, 어떤 기대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최근에 관리 종목도 지정됐잖아요. 보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해서 관리 종목이 됐는데, 근데 왜 자꾸 오르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게임주의 수급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최근에 좋지 않았던 베스파였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무튼 올랐어요.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많이 올랐는데 얘는 재료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재료가 확인이 안 됐고요. 시총 가볍네요. 시황 급등 관련해서 해명하라고 조회공시 요구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좀 확인이 안 되고, 또 오늘 PCL이 괜찮았죠? 진단키트. 개인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해요. 얘는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 어디였죠?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 개인 사용 허가하는 진단키트 사용 허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시젠이나 좀 다른, 그러니까 저는 진단키트는 이제 관심이 전혀 없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제 지금 백신의 보급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느린 상태지 미국이나 유럽은 엄청난 속도로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매출이냐 아니면 더 좋아진 산업이냐, 앞으로 더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시젠, 수젠테,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유사한 차트를 보이는데 PCL은 다릅니다. 이 항원 키트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단키트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주식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아마 뭔가 다른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올랐어요. 저는 뭐 차트가 완전 반대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데 그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제대로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 뭐 이런 내용이면은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훨씬 많잖아요. 확진자보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 그런 게 있으면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거라 그런 내용이 있지만 PCL이 그런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FN 리퍼블릭이 오늘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그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시총은 360억으로 굉장히 가벼운데 재무가 엄청 안 좋죠.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왕홍 이용해서 이제 뭐 137억 규모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왕홍이 엄청나게 핫한 그 이름 뭐였죠? 이커머스 같은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분 단위로 다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170억이라고 해도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많이는 안 나오는. 그러니까 2019년부터 뭐 그렇게 가게 떨어졌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다 거의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제이준 코스메틱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이 타격이 엄청 커서. 근데 거기다 감사보고서 지원까지 나왔는데 조금 늦어진 것 뿐이다. 존토방은 어차피 그냥 재미로만 보고 안 보셔도 되니까 오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게 이제 정상 적절 뜨면서 또 매출 많이 오르고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많은 유사한 이런 경우를 많이 반복을 했을 때는 안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기업들보다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50%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번에는 될지 몰라도 이걸 계속 10번, 100번 반복을 하면은 결국 계좌는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진 않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이 계속 올라요. 이게 좀 보복 소비 관련된 그 여성용 핸드백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미얀마의 공장이 좀 셧다운 됐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 보복 소비로 앞으로 매출이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핸드백 OEM 그런 기업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추정치가 나오긴 했어요. 올해 추정치가 이제 400억이라고 하니까 시총이 이제 2,800억이고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나오면 굉장히 저평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복소비 이런 거 다 좀 약간 데브 시스터즈랑 비슷하게 뭐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꾸준히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면은 추정치가 이해가 되는데 핸드백이 과연 1년 내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을지 아까 데브 시스터즈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잘 몰라요. 이거 좀 아시는 분은 좀 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의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FNF나 또 뭐 있지? 영원? 무역? FNF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영원 무역. 뭐 아니면 이제 그런 보복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은데 필라? 아무튼 그런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좀 모르겠습니다. 추정치가 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올라갔던 게 홈세타 홀딩스가 많이 좀 올라갔는데
처음에 전 이걸 이유를 찾지를 못했는데 이거 좀 전에 녹화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홈세트 홀딩스까지는 이게 이제 수혜주 운하 복구 관련된 종목이라고 올랐어요. 운하에서 좌초됐을 때부터 조금씩 반응을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수혜주 운하 복구 관련된 종목이지?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더라고. 계속 찾아보니까 4대강 그 과거에 그 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해서 돈 쏟아부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땐가 1400%네 1년 동안. 그거를 본 거죠. 얼마야? 500원에서 6,700원. 그래서 왜 이게 수혜주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4대강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래나 그런 흙을 이용해서 그런 물을 메꾸거나 아니면 판에서 뭐 강을 만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그 관련된 종목을 몇 개 좀 봤어요. 그때 4대강 관련된 종목을 찾아봤더니 이화공영은 아직 안 올랐는데 이화공영이 이명박 테마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죠. 이화공영, 특수건설하고 뭐 동아지질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용 지하 터널을 좀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정부에도 자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올랐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거 딱 뉴스에도 나왔어요. 찌라시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 터널 건설 사업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로 봤는데 한편으로 지금 보니까 이거 수혜주 운하, 그러니까 물론 이 기업이 진짜로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를 뭐 메꾸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 테마주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치 테마주처럼 파평윤 씨면 다 올라가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그냥 띄워버리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몇 개 찾아봤더니 뭐 특수건설, 우원개발, 사무개발, 이하공영 이런 것들이 나왔고 오늘 특수건설 좀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이건 해지터널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혜주 운하 복구 관련주, 또 수혜주 운하가 이제 거기가 지금 저초되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 선박들 화물선들이 이제 계속 그 대기하고 있죠. HMM의 선박도 거기서 지금 이틀 이상 지금 머물러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그 정박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무조건 사자는 게 아니라 움직임 체크하고 좀 상승 시그널을 보이면 예를 들어 홈세터 홀딩스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홈세터 홀딩스가 시초가에 강하게 뛰어오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 장 초반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한국 F&B 대장이었는데 진한은봉, KS피드, 뭐 우양, 디딤 얘는 좀 양호했죠. 시초가가 낮아가지고. 지오소프트도 좀 나쁘지 않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다 반납을 했고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미리미리 좀 수익을 분할로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윤석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 그리고 조선주 선박 관련된 종목들 좋았다.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덕분에 수혜주 운하에 자초되면서 물류나 이런 내용 좀 볼만하다. 그리고
그 미디어 콘텐츠나 OTT 서비스는 오늘 좀 쉬어갔어요.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버스, 히토류, 그 외에 나스닥 상장을 앞둔 관련된 기업들 등은 오늘 좀 쉬어갔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그 해외는 많이 올랐었어요. 6.7%까지 올랐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반납은 했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계속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죠. 회담에서도 카메라 있는데 대놓고 막 다툼이 있을 정도로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단기 매매 뭐 단타 치고 이러자는 건 저는 아니고 이제 재료 매매 스케줄, 뭐 재료 매매 아니면 이제 테마주가 유효한지 계속 상승이 가능한지 이런 매매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다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